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공주 마곡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입니다. 이곳에서 고즈넉한 밤, 산속에서 음악회가 열려 많은 관람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박인숙 시민기자입니다. 공주 마곡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입니다. 서기 640년 백제 무왕 41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마곡사를 비롯 우리나라 7개 유명 사찰이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마곡사엔 대웅보존과 대광보존, 영산전과 5층 석탑이 있는데 모두 보물로서 지정돼 있습니다. 이날 대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인 국악인 이윤아의 판소리는 산속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로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운주의 화려하고 감성적인 연주는 고즈넉한 마곡사의 달밤을 흔들어 놓는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짬에 마곡사 주지스님이 축하 내빈과 무대에 오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1400여 년 고찰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공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충남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찰인 마곡사의 5층 석탑이 여러분들 뜨거운 염원대로 꼭 국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 가장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행복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부를 모신 대광보전 앞에 있는 5층 석탑은 중국 원나라 라마탑과 비슷한 특이한 모습으로 마곡사는 5층 석탑을 국보로 지정되길 염원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연은 11개의 사찰 합창단으로 구성된 충남 불교연합 합창단입니다. 민병용의 지휘로 천년의 혼이 숨쉬는 듯 관객들도 엄숙했습니다. 이어서 보컬 강호달님의 무대입니다. 깊어가는 밤 산속에 울려 퍼지는 사운드는 관객들을 힐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리스트 김태훈을 중심으로 한 38년 역사의 밴드 부활이 출연했습니다. 열정적인 밴드의 사운드와 보컬의 에너지가 관객들을 열광케 하며 산사음악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나 규모가 너무 크고 절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들이 아주 아름답고 또 그 경관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밤 10시에 막을 내리고 마곡사는 다시 정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사람의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문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채취까지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임승수 시민기자입니다. 사람의 지문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으로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주니어 닥터 학생들이 과학수사와 지문 알기 교실에서 지문은 과학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문은 사람마다 어때요? 다 달라요. 사람의 모든 손가락의 동선,
손가락에 있는 모양은 사람마다 모두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 지문인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지문 자동 식별 시스템은 전 국민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장에서 수집된 지문과 저장된 지문을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뒤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지문을 찍지만 실제 발급받을 때는 손가락을 전부 다 찍어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경찰청에 있는 오피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지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잘못했던 지문의 주인공이 너구나 하고 그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지문의 종류에는 재상문, 와상문, 궁상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은 수분과 유분에 의해 물건을 만지면 자국으로 남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지문을 종이에 눌러 찍어서 지문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종이에 찍은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 색가루를 붓에 찍어서 지문 위에 살살 문지르면 지문이 나타났습니다. 10개의 손가락 지문을 모두 확인하면서 재상문, 와상문, 궁상문인지 설명을 듣고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문이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는 게 제일 신기했고, 저 세 가지에 제 지문이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와상문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 지문이 모두 재상문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다 하면은 그 사람 지문이 뭔지 알려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문에 대해 알게 되어서 신기하였고 앞으로 장래 희망에 대한 포부도 들어보았습니다. 제 지문 중에서 네 번째 손가락만 와상문이고 다른 손가락은 다 재상문인 게 신기했어. 나중에 경찰이나 뭐 증거 찾는 사람 이런 사람 되거나 아니면 작가 이런 것들 돼가지고 제 그런 꿈들을 이루고 싶어요. 또한 지문은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물체를 집었을 때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마찰력을 높여 물건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특히 동물도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사람의 지문은 사람의 신체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학 수사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전통 안료의 사용은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연에서 채취한 돌과 흙, 이 재료들을 가루로 내어 악유에 섞어 단청을 칠하는 체험이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가 현장에서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단청 문양을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는 주니어 닥터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자연에서 얻는 다양한 색을 가진 흙과 돌의 재료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썼던 화학 물질로 만든 그런 물감이나 색 내는 재료를 쓰지 않고 요거 돌과 흙으로 만든 재료는 색이 더 다양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서 옛날 사람들은 이 돌과 흙으로 만든 색 재료를 많이 썼었어요. 돌을 빻은 가루를 물에 섞어서 수비 과정을 거치면 고운 가루와 거칠은 가루를 분리하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돌이나 흙을 잘게 부시는 분쇄 과정 이후에는 수비 과정을 거치는데 수비는 입자가 크면은 얘는 빨리 가라앉지만 입자가 작으면 물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가라앉은 거 빼고 날아다니는 작은 입자를 분리해서 입자가 크고 작은 것들을 구분하는 수비 과정을 거쳐요. 단청 문양에 자연의 색을 띠는 곱게 빻은 돌가루에 악유를 넣어 잘 섞어서 쓰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녹색과 황토색을 띠는 고운 가루를 만져보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연구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단청 문양에 색을 칠할 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칠해올 수 있었습니다. 전통 물감으로 단청 문양 그리기는 조상들이 써왔던 오방색을 주로 쓰고 있으며 단청의 문양은 식물이나 화초 문양이 많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나무의 기운을 담은 청색, 불의 기운을 담은 그리고 빨강색, 그 다음에 흙의 기운을 담은 황색, 금속의 기운을 담은 백색, 물의 기운을 담은 흑색, 이 오방색을 가지고 이 색끼리도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서 다양한 규칙에 따라 문양을 그린 게 단청인데, 대부분 단청 문양은 식물이나 화초 같은 문양이 아주 많아요. 학생들은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통 문양에 색칠을 하고 정성 들여 테두리도 칠하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안료를 사용했던 것을 연구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의 색 재료로 사용된 전통 안료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에 사용된 재료들이 단순히 수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사용했던 본연의 전통 재료를 이해하고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재료가 사실은 지금 현대 재료보다는 좀 투박할 수 있고 하지만 더 많은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재료나 문화유산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전통 문양을 사찰이나 고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체험을 통해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이어가야 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대전 영시축제 바가지오금 근절 자정결의 대회가 대전 중앙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상인들은 좋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맞이를 약속했습니다. 원유찬 시민기자입니다. 대전시 동구 대전로에 위치한 중앙시장에서 대전의 대표 축제인 영시축제를 앞두고 동구청 직원, 중앙시장 상인 대표, 그리고 야시장 대표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가지 요금 근절 자정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 쟁점화되고 있는 시기에 대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는 영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려는 자정 노력에 지자체와 시장 상인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앙시장에서 개최되는 대전 영시축제 중앙시장 푸드 페스타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중앙시장 상인분들과 푸드 파스타 사장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바가지 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깨끗한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상인들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인사말이 있었고 중앙시장 상인 대표들의 자정 결의대회 선서문 낭독과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학 상인분들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바가지 요금을 깨고자 하는 바가지를 깨면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바가지 요금 아웃! 불친절 아웃! 비위생 아웃! 시장을 돌면서 바가지 요금이나 현금을 강요하는 행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시축제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앙시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중앙시장이 되려면은 영시축제를 잘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님들께서 중앙시장이 참 정이 많고 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많이 판다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과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시장의 영시축제를 맞이해서 상인들이 우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저렴하고 바가지 없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결의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시는 분 전부 다 즐겁고 느낄 수 있는 영식제가 되기를 우리 상인 여러분이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분들은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시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 불친절, 비위생의 불미스러운 문제를 청산하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 친절한 서비스로 영시축제가 대전의 대표 축제로 그리고 중앙시장이 중부권 최대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급변하는 날씨를 겪으며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즘입니다.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동참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박우덕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피해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2023년 많이 내린 비로 피해도 많았는데 기후 위기의 영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많은데 많이 생각이 달라져 갖고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종류는 안 쓰고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는 오랫동안 우리들이 많이 써왔던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사의 설명을 노트에 꼼꼼히 적어서 기후 위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각오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기후도 그렇고 첫째는 플라스틱이 너무 지금 흔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고 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릇을 써야 되겠어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샴푸 만들기에 동참하였는데 어르신들이 환경을 지켜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신대뜻가루는 천연 소재라는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좋은 기름들을 이미 가성소다를 넣어가지고 비누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가루예요. 굉장히 쉽게 해놓은 가루예요. 어르신들이 신대뜻가루에 애플워시, 에센셜 오일, 식물성 글리세린, 천연가루를 잘 섞고 천연 샴푸를 만드는 보람된 시간도 되었습니다. 낮더위가 누그러지는 오후 시간에 어르신들이 사는 마을에 플로깅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있는 다양한 쓰레기를 찾아내기도 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줍기도 하면서 사는 동안은 마을을 깨끗이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쓰레기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거리도 깨끗해지고요.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또한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이 깨끗해지면 보람도 가질 수 있으며 주민들이 서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동네가 조그만 그 보탬이지만 좀 더 청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지역이고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가 깨끗이 조금만 신경 쓰고 가면은 조금씩 몸과 마음을 바꿔서 참여하시면은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지역 청결함도 또 함께 찾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린의 동아리 활동을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후반 인생에서 기후위기에 앞장서고 있는 어르신들을 따라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박우덕입니다.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차 문제인데요. 대전 용운시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쿨링포구 시설을 갖춰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양숙 시민기자입니다. 용원동의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좀 더 많은 고객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주차장 사업비 5억 9,600만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쿨링포구 사업비 1억 6,900만 원,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에 걸쳐 주차장 추가 확보와 쿨링포구 준공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 성노경 대전 세종 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 시 구의원 및 주요 내빈과 시장 상인,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자리를 빛냈으며 행사는 내빈 소개에 이어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조명권 상인협회장의 게식사, 박희조 동구청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자리도 고객센터도 새로 짓고 주차장도 더 넓히고 무더위에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힘들어했었는데 올해 포구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상인들도 시원하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좀 좋아하시고 또 상인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원시장은 1980년 개장하여 지역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으로 그동안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 고객들이 불편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구청은 주차장 확장 필요성을 인지하여 중소벤처기업청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2022년 4월에 신청, 그해 6월 선정되어 주차장 주차면 수 9면을 추가하며 총 22면을 확보, 용운시장을 찾는 이용 고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었다. 시장 안에 시원하게 이렇게 선풍기 풀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제 손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또한 조명권 상인협회장과 회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2년 5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그해 9월 선정, 그 결과 용문시장 아케이트 내 쿨링포구 시설 130m를 설치하여 주변 온도를 낮춰 폭염 상황에서도 이용 고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였다. 정보로 왔는데 음식이 있어서 구경 왔어요. 너무 시원하고 사람들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맛있는 건 다 갖고 와서 맛있게 해먹으려고요.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동구청과 상인협회의 노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운시장의 골목 상권이 활기차게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향숙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